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샌드버드라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한민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그 로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겪게 된 어떤 문제점이나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에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또는 게임들의 안에다가 인앱 채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SDK나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물론 채팅 서비스니까 채팅에 관련된 피처, 예를 들면 뭐 타이핑 인디케이터라든지 멘션 어카운트라든지 뭐 그런 채팅 관련 피처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그 아이코닉이라는 VC로부터 약 한화로 580억 정도의 시리즈 B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 소개고요. 오늘 공유 드릴 일라스틱 서치 관련 파이프라인 소개를 앞서 기존에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후에 일라스틱 서치 관련 로그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EC2 인스턴스에 있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로그 파일을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하게 되고요. 그 저장된 로그 파일은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키네시스 스트림을 소스로 해서 파이오스로 다시 보내게 되고요. 파이오스에서는 그 중간에 트랜스포메이션 람다를 껴넣을 수 있어서 저희는 이 람다에다가 들어온 인풋 레코드가 올바른 제이슨 포맷이 맞는지를 밸리데이션하는 람다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이슨일 경우에는 S3 버킷에 저장하게 되고요. S3 버킷에 저장되는 이벤트 소스를 다시 트리거해서 저희가 아테나에서 사용할 연월일로 파티셔닝 하는 람다가 실행되어서 최종 버킷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킷에 저장된 데이터는 아테나 스키마를 통해서 데이터를 쿼리로 조회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아테나에서 조회한 정보는 저희가 고객에게 프라이싱하는 근거 자료로 DAU나 MAU를 계산할 때도 사용되고요. 초기 POC 경우에 이제 로드 테스팅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합니다. 또한 아테나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AWS 와프의 룰 제너레이션 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좀 중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오스도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키네시스 스트림도 똑같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요. AWS의 공식 페이지를 보면 그 파이오스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오토 프로비저닝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한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 그 서비스의 리밋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케이스를 오픈해서 리밋을 인크리스 요청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데이터가 증가했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케이스를 열고 리밋을 늘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또한 장애 해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먼저 데이터를 받고 그걸 파이오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키네시스 스트림은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을 해주진 않지만 샤드를 저희가 직접 증가할 수 있고
샤드에 대한 리밋은 미리 받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테나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를 사용하다 보니 실시간성으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해야 될 니즈가 내부적으로 생겨서 아테나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아닌 다른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에 표준 출력 로그를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하고 관련 로그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디버깅이나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일라스틱 서치를 먼저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일라스틱 서치를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AWS의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지드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어호스와의 인티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접근 제어에 대한 설정이 쉽게 가능해서 그 부분도 장점인 것 같고 키바나의 인증을 코그니토와 연동이 가능한 부분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부분이 없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에 소개드린 구조랑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부분은 파이어호스의 데스티네이션이 엘라스틱 서치라는 점과 엘라스틱 서치의 주기적으로 람다를 통해서 인덱스를 관리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또한 유저 접근은 엘라스틱 서치와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코그니토를 통해서 인증을 관리하게 되고요. 부분을 상세하게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내는 에이전트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아테나 관련 파이프라인에서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키네시스 에이전트의 장점은 구성 설정이 매우 간편하고 그 다음에 키밸류 타입의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인젝션할 수 있고 보내는 EC2의 메타데이터도 쉽게 해당 로그에 인젝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EC2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 GitHub 리파지토리에 아직 문서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PR을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에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이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피처가 엄청 유용하게 쓰인다고 문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여러 명이서 하는데 아직까지 도큐멘테이션이 업데이트 안 돼서요. 이 부분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네시스 에이전트가 구성 설정이 쉽고 좋은 피처들이 있어서 잘 쓰고 있었지만 저희가 기존 파이프라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이슈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EC2 인스턴스에 있는 어떤 로그성 파일들을 우분투의 로그 로테이트를 사용하여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네시스 에이전트가 바라보는 파일을 로그 로테이트가 로테이트 시킬 때 로테이트된 파일의 타임스탬프 값을 키네시스 에이전트가 잘못 보게 되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된 걸로 인식을 하여 순간적으로 이미 보낸 데이터들을 한 번에 중복되어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파일이 다른 파일로 로테이트 되면서 이걸 다 새로운 걸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키네시스 스트림과 파이어스가 받는 인커밍 레코드랑 인커밍 바이츠가 엄청 급증하게 되었고요. 또한
로그가 필요 없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여 이것에 관련해서 AWS 키네시스 에이전트의 이슈를 찾아봤는데 메인테너 분께서는 이미 노운 이슈로 알고 계시고 하지만 아직 패치는 안 되었고 어떻게 워커라운드 할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주었으나 키네시스 에이전트의 장점이 구성 설정이 간편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복잡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다른 에이전트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에이전트로 플루언트디를 고려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미 기존에 사용된 지 오래됐고 커뮤니티가 풍부하고 플러그인이 많은 플루언트디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거는 파일의 그런 로테이션을 잘 디텍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로테이트된 파일에서 그 레코드를 유실하지 않으려고 몇 분이나 몇 초 동안 더 지연해서 바라보게 하는 상세한 피처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키네시스의 아웃풋 플러그인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플루언트디를 사용하게 되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리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데이터 스트림과 파이어호스는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게 버든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데이터 스트림의 프라이싱 매트릭을 보게 되면 샤드를 운영한 시간과 샤드를 통해서 보낸 풋 페일로드의 유닛 카운트가 이제 과금의 매트릭이 되는데요. 여기서 좋은 점은 플루언트디의 키네시스 플러그인은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기능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계속 보시면 이미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레코드가 발생될 때마다 매번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풋 페일로드의 맥시멈까지 레코드를 청크해서 그 청크된 거를 한 번에 이제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풋 페일로드의 카운트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저희는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보낸 데이터를 파이어호스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어그리게이트된 레코드를 파이어호스는 다시 자동으로 디어그리게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할 거는 진짜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플루언트디 플러그인에 어그리게이션을 명시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보내려는 데이터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 어그리게이션 기능을 쓰면 비용 절감의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키네시스 스트림이나 파이어호스를 쓰실 때는 이 어그리게이션 관련 피처를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접근성 관련해서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라스틱서치 서비스와 코그니터를 연동해서 키바나의 인증을 관리하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VPC 안에 생성하는 것과 두 번째는 퍼블릭 액세스를 허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VPC 안에 두는 것이 더 보안적으로 우수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프로덕만 VPC가 20개가 넘는 상황이라 매 다른 VPC에 프록시를 두고 그 프록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사용자 접근성의 편의성을 너무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여서 퍼블릭 액세스를 하도록 생성을 하고 액세스 폴리시를 통해서 저희가 프록시 서버의 IP 베이스로 그 리밋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키바나의
로그인 관리는 코그니토와 통합하였습니다. 코그니토의 장점, 코그니토란 서비스는 좀 전에 황윤상 솔루션 아키텍트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유저의 인증이나 그런 액세스 컨트롤을 쉽게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MFA 같은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20개 이상의 키바나를 하나의 코그니토 풀을 가지고 액세스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라스틱서치의 인덱스 로테이션 관련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인덱스를 지우는 람다가 클라우드워치 이벤트를 통해서 트리거되어 일라스틱서치의 인덱스를 지우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일라스틱서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던 상태여서 인덱스를 왜 로테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일라스틱서치까지 잘 도달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었고 이게 실제 운영 중일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무 생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인덱스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다행히도 저희가 쓰는 파이어호스는 일라스틱서치의 데스티네이션을 통해서 쉽게 인덱스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 자동 로테이션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인덱스에 대한 관리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 환경에서 프리 스토리지에 대한 풀이 나서 보시는 메시지와 같이 장애를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사진은 그래서 파이어스를 통해서 인덱스는 자동으로 지정한 만큼 로테이션이 되지만 이 지정된 로테이션에 대한 인덱스를 자동으로 지워주는 것은 아니라 그 인덱스를 삭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람다를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스케줄드 룰을 통하면 기존의 크론 탭과 같이 크론 익스프레션으로 람다를 트리거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인덱스를 지우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메인지디 서비스와 서버리스 서비스를 엮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다 보면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나 어떤 모니터링을 소홀하게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느낀 교훈은 메인지디 서비스와 서버리스 서비스를 엮어서 사용할수록 좀 더 모니터링과 얼럿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요. 저희가 공유드린 파이프라인에서는 키네시스 스트림이 받는 데이터에 대한 얼럿, 파이오스가 스트림을 땡겨갈 때 많이 땡겨가서 스로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얼럿, 일라스틱 서치의 프리 스토리지나 클러스터의 헬스가 잘 정상인지에 대한 얼럿, 그 다음에 람다가 일라스틱 서치 도메인에 접근했을 때 실제로 인덱스를 잘 지웠는지에 대한 얼럿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들을 한 번에 교훈을 얻은 건 아니고요. 장애나 문제점을 겪으면서 얻게 된 교훈입니다. 제가 준비한 공유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황윤상 솔루션 아키텍트 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